마이너스 14kg를 식단 없이 일반식으로 감량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저의 애프터부터 보시죠. 최근에 제가 식사 기록을 인스타 공지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식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메뉴를 크게 강박 없이 먹고 있는 최근의 몸 상태입니다. 지금 이 몸무게를 유지한 지 한 3-4개월 정도가 됐고요. 감량은 총 14kg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칼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먹었지만 양 조절을 매번 실패해서 요요가 오고 퉁퉁 불었었어요. 이때는 운동도 정말 많은 양을 했었습니다. 같은 옷으로 비교해보면 한쪽은 제가 대회 준비하면서 식단을 칼식단 하면서 유산소도 엄청 탈 때,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이제 라인온 하면서 1000개 일주일에 한 번 탈 때입니다. 같은 비키니 사진도 완전 핏이 다르죠. 특히 제가 마이너스 14kg 영상을 다뤘을 때 구독자분들 그리고 팔로워분들이 식단에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길게 만들어봤고요. 오늘 영상 밑에 댓글로 또 다양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제가 마이너스 14kg Q&A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인바디부터 볼게요. 인바디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64kg였을 때 체지방과 체지방률인데요. 이때는 골격근량이 28.5였고 체지방량은 14.9. 그래도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큰 D였어요. 체지방률은 23.2였습니다. 체지방률이 낮은 이유는 근육량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저는 겉으로 봤을 때 건강하고 운동 잘한 것 같은 몸이지만 일상복을 입었을 때는 하나도 맞지가 않고 어쨌든 좀 덩치가 커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좀 바꾸고 싶었고요. 현재는 50.9, 최근에 최저는 50.6에서 7이었고요. 골격근량은 25.4kg로 3kg가량 뺐고요. 체지방량은 7.5kg로 조금 더 작은 D라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체중도 높고 체지방도 높았다면 이제는 체중, 근육, 체지방량 다 조금씩 걷어낸 형태로 마르고 탄탄한 몸을 제가 만들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로 체지방률은 14.8%고 내장지방 레벨은 1로 그전보다 체지방률, 내장지방 레벨 다 좋아진 상태입니다. 기대가 된다면 이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분들, 의지가 약한 분들도 꼭 따라할 수 있게 내용을 담아봤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평생 쓴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박인 게 아이브의 안유진 님도 저처럼 이렇게 식사 관리를 하더라고요. 영상의 목차는요. 첫 번째, 식단을 짤 때 제일 고려한 거. 두 번째, 총칼로리 탄단지 비율. 세 번째, 구체적인 다이어트 식사 장면. 네 번째, 제일 잘못하는 케이스. 다섯 번째, 배고픔을 견디는 방법.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간단한 Q&A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탄수화물 덜 먹기? 밤에 안 먹기? 굶기? 간헐적 단식? 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요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죠? 제가 이때 이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대회 준비하면 이렇게 뼈마르게 뺐다가 대회 끝나면 이렇게 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닭고야 포케 샐러드만 먹었어요. 단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현실적으로 식단을 해야 합니다. 식단이 힘들다? 그럼 그건 미래는 100% 실패해요. 자꾸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비키니 선수분들 식단 보면서 식단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은 직업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해요. 빠르게 살 빼는 거 다 고구마 야채 먹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의 99.9%는 요요폭탄에 맞습니다. 두 번째, 체지방률이 떨어지는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근손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식단법.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률이 떨어지게 식사를 짜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대회 준비할 때 입었던 비키니를 입어보니까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때는 저 단호박이랑 닭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반식만 먹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 운동은 그때보다 덜 했는데도 확실히 식사 양으로 잘 선방했습니다. 절대 저는 굶지 않았고요. 굶어서 살을 빼면 열이 탄탄해지는 게 아니라 뱃살은 그대로 남고 눈바디는 그대로인 몸, 체중만 낮아지고 아무도 살 빠졌는지 모르는 몸이 됩니다. 세 번째, 라인을 유지하면서 빼야 합니다. 근육 탄탄 말고 저는 열이 탄탄한을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제가 원하는 건 여리여리한 라인을 만드는 거니까 이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칼로리랑 탄단지 비율,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라인온피트 식단반 분들한테도 드리는데요. 저는 하루 섭취 칼로리는 지금 1400에서 1500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여러분 칼같이 못 맞춰요. 저도 매일 못 맞추지만 어쨌든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가 먹는 양에 있어서 가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하루 탄수화물은 140에서 150g 정도 먹고요. 단백질도 140에서 150, 그리고 지방은 33g 정도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끼 먹을 때, 세 끼 먹을 때, 네 끼 먹을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헤비한 거 먹을 때는 저는 두 끼 정도로 먹고요. 좀 라이트하게 먹을 때는 3끼에서 4끼, 간식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반면에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기름지고 지방이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는 경우를 위해서 두 번째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꿀팁이 있는데요. 똑같이 1400에서 1500 칼로리지만 만약
만약에 나는 탄수화물 좀 줄여 먹고 싶다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교환하면 돼요. 단백질은 똑같이 40%를 먹고 지방을 40% 칼로리로 탄수화물을 20% 칼로리로 먹어주는 거예요. 지방을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라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이런 칼로리랑 탄단지 계산하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강박 있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 고구마에 있는 탄수화물이랑 쌀밥에 있는 탄수화물이랑 둘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냥 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는다고 살을 못 빼지 않습니다. 양만 알면 살 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고구마랑 닭으로 식사를 한정 지어 놓으면 무서워서 나중에는 다른 걸 못 먹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망한 것 같아서 마구마구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식으로 꼭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하루에 탄수화물을 150 정도를 먹는다고 했죠. 그럼 3끼를 먹으면 한 끼에 전 탄수를 50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탄수화물 50g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에 대한 래퍼가 있어요. 쌀밥으로 따지면 3분의 2공기 정도고요. 베이글로 따지면 한 개 조금 안 되게 먹어야 합니다. 소금빵은 한 개 반 정도. 소금빵은 여러분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먹는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음식의 양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두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제 인스타그램에 공지방 있으니까 거기 매일매일 제가 식사 기록을 하거든요. 영상으로 매번 만들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렵다면 구체적인 식사 장면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5가지 케이스로 정리해봤어요. 질문 많이 하신 거. 첫 번째, 생리 전 입 터짐. 생리 전에 저는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탄수화물을 오히려 조금 더 먹어주고 활동을 더 가져갑니다. 아침에는 바나나랑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고 점심에는 스타벅스 치킨치즈 치아바타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단백질이 부족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닭볶음탕이랑 밥 3분의 2공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아까 밥은 3분의 2공기 정도씩 먹어야 저는 50g이 찬다고 했죠. 그리고 저녁에도 닭볶음탕이 남아서 닭볶음탕이랑 쌀밥 3분의 2공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치아바타랑 밥 2번도 먹었는데 제가 지금 바나나도 먹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닭볶음탕 안에 있는 감자랑 떡도 먹어서 하루 150 제한선보다는 좀 더 먹어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 전에는 무조건 식욕을 참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섭취량을 살짝 늘리면서 활동량을 늘려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체내 산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생리통과 월경전 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떨어져 나온 자궁 조직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배출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쥐어짜는 듯한 생리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생리 전에 탄수화물을 잘 챙겨주면서 활동량을 늘려주면 체내 산소 공급량도 늘려주고 내막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한 현상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두 번째, 디저트나 튀김은 안 먹나요? 먹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성심당에서 튀김 소보루를 먹고 그다음에 모미를 먹고 돈가스를 먹고 땅콩 쿠키를 먹고 이런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 없이 먹으니까 살짝 늘어나요. 그래서 저녁에는 헤이실이랑 아몬드 브리즈랑 베노프 단백질 쉐이크를 섞어서 그냥 단백질로만 채워졌어요. 이런 날은 저는 저녁을 최대한 라이트하게 먹어주려고 합니다. 이미 아침, 점심에 제가 다 저질러 놨잖아요. 세 번째, 술은 어떻게 먹나요? 술도 저는 먹긴 먹습니다. 제 회원님 중에서도 술 먹으면서 살 빼는 분 많지만 양은 정해야 돼요. 생각보다 훨씬 적게 먹어야 됩니다. 물론 안주를 거의 안 먹고 술에 몰빵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회원님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되지만 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1회 1-2잔 이내로 주종 무관하고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는 500ml 200에서 300칼로리, 와인은 한 잔에 100칼로리, 위스키 한 잔은 100에서 120칼로리, 소주 한 잔은 60에서 70. 제가 만약에 소주를 3병 먹고 싶으면 하루 종일 굶고 소주 3병 먹으면 돼요. 근육도 엄청 빠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라면 되도록 술은 안 돼요. 이 정도가 큰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 외식이 미친 듯이 만회돼요. 제가 하루 종일 외식한 날이 많지 않은데 외식하다 보면 정말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바깥에 적당한 메뉴도 없고 누가 제 단백질량 계산해서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날은 폭주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차선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 아침에는 고구마랑 브라우니, 훈제 메추리 먹고요. 훈제 메추리는 사실 단백질 엄청 부족하거든요. 예전이었으면 계란을 몇 개 더 먹어야 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점심에는 샌드위치랑 불고기 샐러드를 먹었고요. 간식으로는 무화과 먹었고 저녁으로는 잠봉베리랑 육회 먹었습니다. 탄단지 안 맞아도 이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음날 잘하면 돼요. 마지막은 과식한 다음날 대처법. 이날 좀 심했어요. 제가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 탕에다 밥 먹고 간식으로 떡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이만한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진짜 존맛탱. 저녁으로 샐러드 먹는 척 하면서 스테이크 덮밥 먹었어요. 저는 항상 식사는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식사를 할 때는 전날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는 좀 더 라이트하게 챙겨줬어요. 제가 헤이시리를 되게 이럴 때 잘 사용하거든요. 헤이시리랑 플레인 요거트랑 블루베리, 저탄이죠.
저탄으로 먹어주고, 점심에는 안심 스테이크, 야채볶음, 와인 한 잔, 닭죽. 와인은 먹고 싶었어요. 그래도 안심으로 지방 적은 스테이크를 먹었고, 죽도 탄수화물 함량이 많지 않은 걸 먹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한 잔은 괜찮다. 간식으로 복숭아 1개랑 계란 4개를 먹었고요. 단백질은 절대 이땐 지켜야 돼요. 왜냐? 탄수도 적게 먹는데 단백질도 적게 먹으면 배고파서 죽어요. 저녁에는 마녀수프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특히 신경 써야 돼요. 저녁 자기 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에 맞게 내가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반식 메뉴는 어떻게 고르시면 되냐면요. 대부분 한식은 다 돼요. 밥 2분의 1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먹으면요. 그리고 반찬 중에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면 이후에 피로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들어간 건 조금 주의하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지방은 한 숟가락에 100칼로리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엄청 높아져요. 그리고 야채 종류 많이 먹으면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 다음은 잘못하는 케이스를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마른 비만인데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경우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이거든요. 마른 비만인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탄수화물을 다 사용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근육에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해버려서 근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여러분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한 끼에 50g씩 먹는 거 살 안 쪄요. 운동하면요. 운동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댕글댕글하면 살찌죠. 두 번째, 단백질이 하루에 100g 이하인 경우. 정말 회원분들 식사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단백질 챙겨드세요. 단백질 챙겨주세요. 단백질 챙겨주세요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근육도 안 생기지만 입 터짐의 원인이 됩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의 비중이 적어요. 그럼 뭘 많이 먹겠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많이 먹겠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막 갈망하게 됩니다. 단백질 비중이 적은 식사를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식욕 조절이 안 돼요. 세 번째, 지방 조절을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올리브유 얼마나 둘러서 계란 후라이 하세요? 2번 둘러요. 물음표. 큰일 나요, 여러분. 올리브유는 한 큰술에 100칼로리.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또 땅콩 버터를 사과에 발라 먹는데 막 한 숟가락 이렇게 크게 먹어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티스푼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콩 버터나 막 아몬드 가루를 넣는 다이어트 레시피는 여러분 칼로리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 제가 강박 없이 먹지만 절대 피하는 건 바로 단 음료랑 술입니다. 물론 먹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매일이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배고픔을 견디는 방법인데요. 사실 곤약 젤리, 다이어트 간식, 다이어트 과자 다 좋아요. 저도 안 먹어본 거 없고 되게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봤는데요. 저는 단백질 간식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바는 좋지 않은 기름으로 굳히기 때문에 비추천이고요. 성분 좋은 단백질 쉐이크나 아니면 뭐 자연 단백질이 더 좋죠. 계란이나 두부나 아니면 단백질 시리얼 이런 것들로 간식을 채워주셔야 여러분들이 끼니에서 단백질을 못 챙겨 먹더라도 그게 상쇄가 되거든요. 그다음 마무리는 Q&A고요. 첫째, 감량기 때는 디저트나 간식 아예 안 드셨나요? 아니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회원님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진짜 떡볶이 맨날 치킨 드세요. 치킨 6조각에서 8조각, 돼지바,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드시는데도 살 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드시길래? 바로 이분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고정 몸무게가 한 62, 3 이렇게 나갔었는데 오늘 아침 공복이 55였기 때문에 근데 근육량은 23.4로 거의 23, 4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선생님은 아십니다. 저 사실 엽떡 먹었습니다. 저 오늘은 삼겹살에 맥주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소주요.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고 나면 한 3일을 알아 누워요. 이제 조금 자극받아서 며칠 맨날 1000개 타고 이제 이러면은 먹어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현아님의 다이어트 얘기가 직장인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아무래도 좀 회식이 많으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진짜 직장인으로서의 다이어트는 진짜 어려운데 일단 점심도 사실 약속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먹는데 저 혼자 다이어트해서 샐러드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 포케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 강박을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일반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양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막 과식을 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클린하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막판에 좀 이제 스포트를 냈잖아요. 좀 붓기가 그쵸. 빠졌나요? 장난 아니게 빠졌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맨날 보면서 펫버닝 막 몇 번씩 뛰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하는 건데도 온몸에 땀이 다 났거든요. 근데 붓기가 쏙쏙쏙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디저트를 정말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운동을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양은 1인분보다는 항상 조금 적게 먹으려고 해야 돼요. 1인분보다 더 먹는데 살을 빼려고 한다? 그건 욕심입니다. 케이크를 먹으면 2분의 1조각, 아이스크림 먹으면 2분의 1개. 내가 먹던 양보다 절반 정도, 1인분보다는 안 되게 먹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뇌피셜 말고 어떻게 식사 조절하면 될까요? 밥 먹을 때마다 수치 계산하기 어려워요. 뇌피셜 말고 제가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방법은 기초 대사량의 1.6 정도를 곱하면 하루에 내가 사용하는 칼로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200에서 300 정도를 빼는 거예요. 200에서 300 정도씩 매일 덜 먹어야 내 체중이 감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칼로리 내에서 40%는 탄수화물로, 40%는 단백질로, 20%는 지방으로 짜는 걸 저는 선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을 조금 많이 먹는다면 탄수화물 20%, 단백질 40%, 지방 40%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그 내에서 식품을 먹는 겁니다. 만약에 복잡하다면 블로그에 있는 글도 읽어보셔도 좋고요. 라인원 한 달 수강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가이드를 드리니까 이번 달은 품절이 되어서 그 다음 달을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단백질 쉐이크 드시나요? 드신다면 뭐 드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 먹어본 단백질이 없겠죠. 광고도 많이 하고 운동을 이렇게 10년 동안 하니까요. 맛있었던 건 이터핏, 그리고 베노프, 다음 셀렉스, 더단백, 얘네가 성분이 좋고 맛있었고요. 플라이밀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헤이시리, 제가 정말 자주 먹는 단백질 시리얼, 씹는 맛이 오독오독 짱입니다. 저는 피부에 뭐가 잘 나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분리유청 단백이 들어간 쉐이크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담백, 이터핏, 그 다음에 베노프, 셀렉스는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닭고야로 감량한 후에 일반식으로 보식하면은 요요가 적을지 저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마이너스 14kg 식단편을 만들어 봤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은 다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읽고 컨텐츠를 짜고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라인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운동은 정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은 찌고 근육량은 항상 그대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진짜 엉덩이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엉덩이가 좀 제 착각인가요? 커진 느낌? 저는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되고 이렇게 다이어트가 쉽게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단 관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